자, 이제 7차시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 관련된 그 물리학2 교과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이 조금 더 나가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 1번 문제입니다. 질량이 50g인 물체를 연직 위로 20m/s의 속도로 던졌다. 3초 후 이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며 공기 저항 및 마찰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신 문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그냥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V는 V0 플러스 AT식을 이 상황에 맞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초 후의 속도를 V라고 하면요, V는 처음 속도 20m/s죠 플러스 AT인데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아래쪽이니까 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 T니까 T는 3이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m/s가 됩니다. 근데 그 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는 방향인 거고요. 아래 방향이라는 뜻이고 크기는 10m/s.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풀 수 있겠습니까? 살짝 애매. 자, 그 다음 지학사 교과서에 있는 대단원 평가 문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진동수 60Hz인 시간 기록계로 기록한 종이 테이프를 6타점 간격으로 나누어 구간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A에서 이 구간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문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 60Hz라고 하는 건 진동수고요. 그러니까 1초에 60번 찍힌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1초에 60번 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타점 찍을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아마 여러분 파동에서 배운 식일 겁니다. 그 한 타점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결국에 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동수가 60Hz니까 한 타점 찍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60Hz 분의 1초, 60분의 1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분의 1초마다 한 타점씩 찍히는 거죠. 한 타점. 그럼 이 6타점 찍히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6타점 찍히는 동안은 이제 이 한 타점 찍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6배가 걸리겠죠. 그러면 6 곱하기 60분의 1 하면은 10분의 1, 0.1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구간별로 나누면 이 한 구간당 0.1초씩 걸리는 셈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뭐 충분하겠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위치를 0으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A 지점 있죠? 이 지점이 이제 처음 위치라고 칩시다. 처음 위치라고 치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타점은 타점 기록해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타점이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찍히거든요. 제자리에 찍히는 동안에 이제 종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종이가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여기 찍히고 있고 진행 방향이 이쪽이면 이 종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에 타점이 찍힌다고 보면 돼요. 앞쪽에. 그래서 여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그다음에 0초일 때는 A 지점이 통과하고요. 얘가 0.1초가 지나면은 B 지점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그다음에 0.1초일 때 이 물체는 2cm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단위를 적어 놓을까요? 이게 미터가 아니니까 이게 센티미터고 얘는 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0.2초 동안에는 얼만큼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못 쓰면 틀리는 거예요. 0.2초 동안에는 누적해서 그 이동 거리를 적어야 됩니다. 그게 4cm가 아니고 6cm입니다. 6cm. 0.3초 동안에는 몇 cm 간 거거든?
예, 12cm가 온 겁니다. 누적이에요. 얘랑 다 더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자, 요 사이의 평균 속도는 몇 초인 순간의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0.05초. 요 중간 사이의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도는 계산해 보면 이거를 평균 속도라고 할까요? 그럼 평균 속도이자 0.05초인 순간의 속도예요. 0초에서 0.1초 사이 평균 속도이자 0.05초일 때의 속도인데, 이거는 0.1초 걸렸고 위치가 2cm만큼 변했죠. 그래서 얘는 20, 단위는 c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0.1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어느 순간의 순간 속도이기도 해요? 0.15초일 때 순간 속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암산할게요. 0.1초 동안에 600이 4cm 이동했죠. 이 구간 동안에는. 그래서 40cm/s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구하면 0.05초일 때 20cm/s, 0.15초일 때 40cm/s. 요 두 순간만 있으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어차피 아무 두 구간의 가속도를 구해도 그 매 순간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특정 두 순간의 속도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빨간색 박스 빼기 파란 검은색 박스 하면 되죠. 그래서 40 빼기 20을 0.15 빼기 0.05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0.1분의 20이죠. 그래서 200cm/s 제곱이 되겠고요.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서 2m/s 제곱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낼게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건 맞습니다. 딴 것도 할 게 바쁘니까 살짝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은 얘기 안 할게요.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3번 문제입니다. 이거 말한 거야, 알지? 살짝 표시해야겠다.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고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사실 이 30도가 굉장히 가파른 각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험할 때는 5도 10도로 할 겁니다. 경사각을 30도 너무 빨라요. 술에 부서질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5도 10도 정도로 할 겁니다. 이건 문제니까 뭐. 이 30도가 특수각이니까 계산하기가 편하거든. 자, 처음 2초 동안 이동한 거리와 2m 미끄러졌을 때 속력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뉴턴의 역학은 결국에 뭐를 하는 과정이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그려보면 ma = f 가속도 법칙으로 가속도를 구합니다. 그 가속도를 적분 한 번 하면은 속도를 구할 수 있고 적분을 두 번 하면은 위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그 적분 구간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한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나머지 적분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ma = f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해 볼게요. 일단 원격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래쪽으로 20N 작용하죠. 질량이 2kg이니까 중력입니다. 그 다음에 요 물체는 요 경사면하고 맞닿아 있죠. 그러면 요 둘이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밉니다. 수직 강력. 그래서 요 방향으로 수직 강력이 존재합니다.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얘를 분해할 거야. 얘를 이제 보조선을 꺼가지고 요 운동하는 방향 하고요. 운동하지 않는 방향. 속도가 0인 채 유지되는 방향으로 분해를 할 겁니다. 분해하는 방법은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축하고 나라는 방향으로 빛을 비추어서 그림자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여기에 생겨요. 자, 요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얘랑 같을 거예요.
요게 반응해서 이제 수직 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운동의 변화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고요. 반면에 이렇게 빛을 비추면 여기에 그림자 생기는 거는 R자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MA 꼴 R자임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야 되니까 얘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마저 그어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요. 얘가 30도잖아. 그죠? 얘가 30도니까 요렇게 또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점하고 얘를 합치면 30도니까 90도니까 얘가 30도가 돼야 됩니다. 30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30도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이니까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구하려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 되니까 요게 결국에 mg sin 세타, 그러니까 20의 sin 30도가 됩니다. 그럼 sin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10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냐? R자임이 됩니다. 그럼 MA 꼴 F에 보면 얘가 질량이 2kg이죠. 2kg이고 가속도 A는 F 10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m/s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문제에 숨어 있는 조건이 이 순간에 이 물체를 여기에 가만히 놓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 위치를 0으로 잡고 이 순간을 0초로 잡으면 이제 모든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가속도 알고 이미 한 순간에 0초인 순간에 위치와 속도 00인 걸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구하면 됩니다. 계산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래프로 푸는 방법하고 공식으로 푸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둘 다 불편하겠지만, 자, 얘는 속도에 대한 시간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기울기가 가속도고 면적이 변입니다. 처음에 위치를 0으로 잡았고 그때 속도를 0이에요. 가만히 놔왔으니까. 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쭉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고요. 요 기울기를 구했죠 아까.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얼마입니까? 5m/s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5만큼 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2초 동안 이동 거리는요. 요 2초인 순간을 잡아볼게요. 잠깐 이게 보조선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2초인 순간을 여기로 잡을게요. 자, 2초인 순간의 속도를 알 수 있죠. 얼마입니까?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5만큼 변해요. 그러니까 가로축이 이만큼 변하면은 거기에다 기울기인 5를 곱하면 얘가 10m/s가 되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요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면적을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평균 속도를 구해가지고 요 면적 구해도 됩니다. 평균 속도는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2하면 되죠. 5죠. 그래서 얘는 면적이 5 곱하기 2니까 10m가 됩니다. 요게 이제 1번 문제의 답이죠. 10m.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V0가 0이죠. 그다음 2분의 1에 가속도는 5고 시간은 2죠. 이렇게 구해도 10m가 나옵니다. 뭐 이 경우에는 공식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바로 넣어서 풀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m 미끄러질 때 2m 미끄러질 때 속력은 뭐냐? 요거는 사실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는 공식이 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면적이 2일 때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식을 구하는데 근데 이때 지금 그 2m 미끄러졌을 때 그러니까 변이가 나와 있고 속도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세 번째 공식이 있죠.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게 좀 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가속도 5 곱하기 2m 이동했을 때 변이 2는 V제곱 빼기 처음에는 0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V는 2루트 5 m/s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통합과학 시간 때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요 실험 해봤었죠? 예,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하고 동시에 가만히 놓인 물체가 동시에 도달하는 거 이런 거 했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통합과학에서 배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이제는 정량적으로 좀 분석해보는 게 이제 물리학2에서 확장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포물선 운동하기 전 단계로 포물선 운동보다는 조금 간단한 형태를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v0의 속도로 집어 던진 거야. 그래서 이 물체가 이제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에 속도하고 그다음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의 출발점은 역시 뭐냐면 ma = f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가속도 구한 다음에 여기가 0초인 순간에 위치가 여기였고 속도가 오른쪽으로 v0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점이 처음이고요. 이때를 0초로 잡을 거고요. 임의의 순간 P점을 지날 때를 T초로 잡을 겁니다. 우선 MA 꼴 F부터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X방향, Y방향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에는 MAX는 0이죠. 공기장을 무시하면은. 그 Y방향은 연직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MAY는 mg 이 경우에는 연직 아랫방향으로 플러스 잡기 때문에 그냥 mg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나오죠. ax는 0이고요. ay는 g입니다. 그럼 s축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가속도가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의 순간 t초일 때의 x축 방향의 속도 역시 처음 속도인 v0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적분하는 과정이지만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임의의 순간의 위치 x, t초일 때 위치 x는 v0에다가 t를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은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이 되고요. y축 방향도 그냥 등가속도 공식 이용해서 바로 쓰도록 할게요. 자, 임의의 순간 y축 방향의 속도는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그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는 0입니다. 따라서 얘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아니죠. v0 플러스 at 인데 v0가 0이니까 gt great teacher 이가 되고요. 그다음 bt라고 bad teacher 그래. 자, y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v제곱이 0이니까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왜 구하냐면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결국에 이 물체의 위치들의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궤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식에서 이 시간 t 있죠? 이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t가 v0분의 x가 되죠. 요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2v0의 제곱분의 g의 x의 제곱해서 x의 제곱에 비례하는 2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x의 제곱의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위로 볼록한 함수잖아요. 근데 왜 아래로 볼록하냐? y축이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위로 볼록한 거죠. y축이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그래서 y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까? 네. 이게 포물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연에서 포물선을 보고 싶으면 물건 집어 던져보면 돼요. 그게 이제 포물선이에요. 자, 그러면 그 P점에서의 속도의 크기하고요. 그다음에 지면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수평 도달 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P점의 속도의 크기는 다 구한 겁니다.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죠. X축 방향의 성분의 제곱 더하기 Y축 방향의 속도의 성분 제곱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 방향은 어떻게 구하느냐? 탄젠트 세타는 vx분의 vy 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요 계산하면 결과만 적어볼게요.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v0의 제곱 플러스 g의 t의 제곱. v0하고 g는 한번 던지고 나면 상수죠. 네, 상수고 결국에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지면까지의 거리가 라지 h라고 하면 라지 h는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래서 t는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이거 공식처럼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하는 과정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면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은 간단하게 이제 지면까지의 거리가 있으면은 그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수평 도달 거리는 x축 방향의 속도 곱하기 지면까지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위에 t를 구했잖아요. t를 구했으니까 v0 곱하기 위에 구한 t g분의 2h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식을 잘 보면 초기 조건에 의해서 수평 도달 거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 속도가 2배 빠르면은 2배 멀리 가는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근데 높이가 만약에 낙하한 높이가 4배가 되면은 이제 또 도달 거리가 2배가 되는 거고. 근데 낙하한 거리가 2배가 되면은 도달 거리는 루트 2배가 됩니다. 2배가 아니고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 빗면 위의 술의 가속도 측정 실험 그 MBA를 이용해서 해볼 거여 가지고 다음 주에 오면은 제가 화면에다 조어를 띄워 놓을게요.